안녕하세요. 전기 치트키입니다. 전기 자기학 치트키 파트 3 같이 한번 볼 텐데요.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이제 점전화에 대한 내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이렇게 딱 찍어 놓고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여기서 확대해서 보면은 이렇게 구처럼 해석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점과 구는 거의 유사하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점전화와 구전화에 대한 모든 공식은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힘, 전개, 전위, 그리고 전속 밀도까지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쿨롱의 법칙 세계관, 쿨롱의 세계관이라고 한번 불러볼게요. 이 쿨롱의 세계관에서는 점 또는 구를 해석하는 데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선이라든지 다양한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쿨롱의 법칙보다는 가우스의 정리, 가우스의 법칙으로 해석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 한번 그 공식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9번째 치트키는 가우스 법칙으로 해석한 전개와 전위입니다. 우선 우리가 쿨롱의 법칙으로 해석하든 가우스 법칙으로 해석하든 그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구전화부터 정리해 볼 텐데 구전화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쿨롱의 법칙과 똑같습니다. 첫 번째, 전개의 색이 E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Q라고 쓸 수 있겠죠.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구전화 또는 점전화에 의한 전위는 V는 4파이 엡실론 R분의 Q, 단위는 V가 됐었죠. 자, 이것은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복습 한번 해본 것이고, 이제 가우스 법칙에서는 이런 단순한 형태의 구보다 더 복잡한 형태, 두 번째를 보면 이제 동심구라고 했는데 중심이 같은 구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 내부에 A라는 구가 있고 외부에 B라는 친구가 있어요. B라는 구. 근데 이 A라는 구의 반지름을 A라고 할 거고요. 스몰 a. B라는 친구는 지금 보면 여기 두껍게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두껍게? 그러니까 이 B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이 안쪽 반지름을 B라고 할 거고 외부 반지름, 바깥 반지름을 C라고 할 거예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반지름의 개념이 총 3개가 되는 거죠. 3개.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동심구라는 것은 무엇이냐? 동심구는 우리가 중심이 같은 두 개의 도체구를 의미합니다. 도체구가 총 2개가 있는 건데 첫 번째 A라고 쓰여 있는 이 내도체가 있고요. B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외도체가 있어요. 내도체의 반지름을 A라고 할 것이고 이 외도체는 조금 특이한데요. 두께가 상당히 두꺼워요. 그래서 이 외도체의 안쪽 반지름, 내반지름을 우리가 B라고 할 것이고요. 외도체의 바깥 반지름, 외반지름을 C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도체 사이에, 즉 A도체와 두꺼운 이 B도체 사이에는 절연체 또는 유전체가 있다. 이렇게만 우선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동심구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석할 거냐? 경우를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내도체 A에다가 Q쿨롱이라는 전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B도체에다가는 딱히 전하량을 주지 않습니다. 즉 A는 Q쿨롱이고 B는 전하를 주지 않았을 때 이때 이 내도체의 표면 전위 공식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VA는 4파이 엡실론분의 전하량 Q, 내도체의 전하량이 되겠죠. 그리고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 플러스 C분의 1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뭐라고요? 내도체에만 Q쿨롱을 주었을 때.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무엇이냐? A에다가 마찬가지로 우리가 Q쿨롱이라는 전하를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로 B도체에다가 접지를 합니다. 즉 여기 외도체에다가 접지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이 주어졌을 때 마찬가지로 내도체의 표면 전위, 제가 이 빨간색으로 칠한 이곳에서의 전위 VA는 4파이 엡실론 분의 Q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 2가지를 기억할 텐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게 될 공식은 이제 이거 두 번째 상황입니다. 이 1번 상황은 종종 동심구의 전위를 묻는 식에서는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가 두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전위에서부터 다양한 정전 용량이라든지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 공식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전하에 대해서는 이 2개만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으로는 선전하를 한번 볼게요. 이 선전하는 원통 형태의 전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전하 딱 한 개 있을 때 이때는 전개, 이 R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개 E는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입니다. 람다라는 것은 선전하를 의미하겠죠. 단위는 볼트 퍼 미터가 되겠죠. 그리고 이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전위는 뭐냐? 무한대라고 봅니다. 무한대. 그리고 지우고
자, 두 번째는 동축 케이블인데요. 이 동축 케이블은 뭐냐? 동심구의 선전화 버전이에요. 그래서 이 안쪽에 도체가 있고 여기 유전체를 둘러싼 다음에 바깥에 한 번 더 도체를 둡니다. 자료 화면 띄워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것을 우리가 동축 케이블이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내도체와 외도체가 있고 내도체와 외도체 사이에 이제 전기가 발생하고 그리고 외도체와 내도체의 전위차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첫 번째 전개는 마찬가지로 2파이 엡실론 R분의 람다로 선전하와 같습니다. 이때 전위차를 구할 건데 전위차라는 것은 내도체와 비도체 표면의 전위를 서로 빼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빼주었더니 결과가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가 돼요. 이때 우리가 다시 한번 선전하러 와서 만약 여기서부터 A만큼 떨어진 곳과 B만큼 떨어진 곳에 전위차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겁니다. 구했더니 뭐랑 같냐? 동축 케이블의 전위차랑 같다라는 겁니다. 2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ln A분의 B가 된다는 것이죠. 즉 동축 케이블에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제 중심으로 본다면은 중심으로부터 A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그리고 B만큼 떨어진 곳에서의 전위 두 개를 빼주면은 이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이만큼의 차이를 우리가 이제 VAB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선전화 한 개 있을 때의 전위차를 구하는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평행 전선 사이의 전개와 전위차인데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선이 있어요. 평행하게 있는 전선. 이 사이에 여기에서의 전개와 어떠한 지점에서의 전위를 한번 구해보겠다. 자, 이때 전개 공식 2는 공식은 있는데 교재에 실어 놓을게요. 근데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전위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위 V, A, B라고 쓸게요. 이번에는 파이 엡실론 분의 람다 그리고 ln A분의 D입니다. 근데 보니까 이 동축 케이블이랑 공식이 굉장히 유사하죠. 동축 케이블은 우선 2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2가 없이 1이네요. 그리고 A는 똑같죠. A 위에 동축 케이블은 B, 외도체의 반지름이 오고요. 여기 평행 전선 사이에서는 D, 두 전선 간의 사이 간격을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전하에서의 전위차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폼을 떠올려 주시고요. 평행 전선이다라고 하면은 2를 지워주고 B 대신에 D를 넣어주면은 이 공식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무한 평면에 대한 전개와 전위도 같이 한번 공식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름이 굉장히 헷갈리는데 한 개 한 개 차이점을 설명해 드려 볼게요. 무한 도체 표면이라는 건 뭐냐면은 만약에 크기가 굉장히 큰 구도체가 있다고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구라고 보죠. 지구는 정말 크죠. 그냥 우리가 뭐 실제로 크기를 측정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무한대로 놓고 봐도 무방하다고요. 이렇게 무한히 큰 도체의 아주 작은 표면의 일부를 이렇게 떼오는 거예요. 떼와요. 그러면은 이렇게 돼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때 무한도체 표면에 면전화 밀도를 플러스 시그마라고 한다면은 여기 위에 전개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 전개의 크기 2는 엡실론분의 시그마 볼트 퍼 미터가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전위는 무한대가 된다. 중요한 게 이 도체 표면은 여기 내부가 뭐예요? 도체 내부의 특징이 뭐였죠? 전하량이 0이다. 맞아요? 이거는 아주 큰 구에서 일부를 떼온 거잖아요. 근데 도체 내부의 전하량이 0이니까 내부에 전개가 있어요? 없어요? 내부 전개 없다 그랬죠. 그러면 전개는 내부로는 발생하지 않고 이 외부, 바깥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발생을 합니다. 무한 도체 표면에서는. 자, 그럼 무한 평면을 볼 텐데 이번에는 말 그대로 그냥 평면이에요. 도체의 일부를 뗀 게 아니라 넓이가 무한히 넓은 하나의 면이에요. 면. 이 면에 면전화 밀도를 플러스 시그마라고 할게요. 그럼 이 플러스 시그마라는 것은 이 전체의 면전화인데 이것이 이제 반으로 쪼개져서 위에가 2분의 시그마, 아래도 2분의 시그마 이렇게 나뉜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도 전개가 나오죠. 아래에도 전개가 나와요. 이 전개의 세기가 얼마냐? 자, 마찬가지로 엡실론분의 면전화 밀도인데 지금 이 친구는 면전화가 반반으로 나뉘었죠. 그래서 2분의 시그마가 돼요. 그럼 뭐가 된다? 2 엡실론분의 시그마가 된다는 것이죠. 됐나요? 자, 그리고 전위는 뭐다? 무한대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세 번째는 이제 무한평면 사이인데 이 친구 있죠. 이 친구를 이제 우리가 두 개 만드는 거예요. 두 개. 두 개를 만들고 한 개는 플러스 시그마, 한 개는 마이너스 시그마 할 거예요. 그럼 전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가겠죠. 전개 2가 어떻게 되느냐? 엡실론 분의 시그마가 됩니다. 그래서 이 특징을 보니까 전개가 한 방향으로 가는 것들은 엡실론 분의 시그마고, 이 친구는 지금 전개가 양방향으로 가죠. 이런 친구들은 뭐다? 2로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자, 무한평면 사이의 전위는 크기가 무한대가 아니고 따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뭐냐? 엡실론 분의 시그마 곱하기 d예요. 근데 이게 쿨롱의 법칙에서 딱 이 부분이 함께 연결이 되는데, 우리 쿨롱 세계관에서 전개 2에다가 무엇을? 거리를 곱해주면 전위였죠. 그러면은 자, 이 친구를 보면은 이 사이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전위는 뭐다? 전개에다가 거리 d를 곱해준 값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점전하에서만 이게 해당되는 공식인데 우연찮게도 무한평면 사이에서도 이게 적용이 된다더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 세 가지도 기억해 주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우스 법칙에 대한 세계관도 모두 정리한 거예요. 외울 게 많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상 공식들을 보면은 도체의 형태에 따라서 다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차이점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외워주시면 금방 외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기쌍극자인데요. 이 친구는 좀 특이한 친구예요. 전기쌍극자라는 것은 크기는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마이너스 Q 쿨롱이 있고 여기에 플러스 Q 쿨롱이 있다라고 할게요. 이 마이너스 Q 쿨롱과 플러스 Q 쿨롱은 크기는 같은데 부호가 반대인 친구죠. 이 친구들이 일정 거리, 델타 미터만큼의 거리를 두고 있을 때 이렇게 이 두 전하를 우리가 전기 쌍극자라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서로 강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두 전하의 중심으로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이 P점에서의 전개와 전위를 한번 구해보자라는 것이죠. 우선 이 전기쌍극자를 해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XYZ 직각 좌표계가 아니라 좀 더 복잡한 좌표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하는데, 이것을 위해 굳이 우리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어떤 원리인지 간단하게만 설명드리고 공식만 정리해 볼게요. 우선 이 좌표계에서는 이 P라는 친구는 이 R에 대한 힘을 한번 받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개 2R이라고 써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Q로부터 이만큼이 지금 각도가 세타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이 세타만큼의 방향으로 또 힘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2세타라고 할게요. 그럼 우리가 전개는 이 두 개의 합, 이거를 전체 전개라고 해요. 그럼 공식을 보니까 자, R에 의한 전개 2R은 2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라고 씁니다. 그래서 이 M을 우리가 전기 쌍극자 모멘트라고 해요. 그 정의는 뭐냐면은 전하량 곱하기 두 전하량 사이의 거리 델타입니다. 그리고 2세타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우선 이 공식은 당장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 사인 세타. 그리고 우리가 이 벡터를 지금 더한 것이 2라고 했죠. 벡터의 합 뭐예요? 루트에다가 2R 제곱 더하기 2세타 제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유도는 하지 않고 결과만 한번 정리해 보니까 4파이 엡실론 R 세제곱분의 M에다가 루트 1 플러스 3 코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사실 이 두 개는 잘 안 나오는데 그래도 내가 좀 외우고 싶다면 이렇게 외우세요. R2 코, R2 코 이렇게 외우시고요. 이거는 세, 사, 사 이렇게 죠. 세, 사, 사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우선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부터. 그리고 이 공식도 중요한데 더 자주 나오는 건 뭐냐면은 전개랑 거리는 세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 비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P점에서의 전위 V도 역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전위는 4파이 엡실론 R 제곱분의 M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전위는 뭐예요? 거리의 제곱의 반비례구나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식 너무 외울 거 많으니까 우선 이 두 개 그리고 비례식 정도만 먼저 기억을 해 주시고요. 나머지는 천천히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한다면은 코사인 세타는 0도일 때 1이고 90도일 때 0이죠. 즉 0도일 때 최대가 되고 90도일 때 최소가 되니까 이 전기쌍극자의 전개를 보니까 이게 코사인 세타, 전위도 코사인 세타죠. 그러면은 전기쌍극자의 전개와 전위는 세타가
0도일 때 최대가 되고 90도일 때 최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정전기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어요. 이 내용들이 공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해 주시면은 후에 정작에 들어가서는 정말 수월하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공식 기억해 주시고 문제 수록해 놓은 거 꼭 풀어주신 다음에 다음 강의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